네, 이 시각 인터넷과 SNS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키워드 핫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은행 단축 영업 중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됩니다. 현재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은 다음 주부터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되돌아가는 건데요. 그러나 금융노조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제주공항 사흘 만에 또 결항. 네, 설 연휴 마지막 날 전편 결항했던 제주국제공항에서 사흘 만에 또다시 무더기 결항 사태를 맞았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50편이 결항하고 9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제주공항의 급변풍과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공항 측은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금괴 밀반출, 벌금 1,100억 원. 네,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몰래 가져간 40대가 1,000억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101억 원을 선고하고 2,469억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송한 금괴 가격이 2,240억 원을 넘는 거액이라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억소리 나는 슈퍼카. 네, 007 본드카로 유명한 영국 럭셔리 스포츠카 브랜드 에스턴 마틴이 최초로 개발하는 하이브리드 슈퍼카 발할라를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대치전 시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합니다. 이 발할라는 최신 F1 기술과 에스턴 마틴 고유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개발했고 999대만 한정 생산돼 이 중 극소수의 차량만 현재 국내에 계약된 상태인데요. 차량 가격은 미확정 상태이지만 2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SKT와 두산로보, 커피 로봇 출시. 네, 27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전날 회사는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무인 커피 로봇 서비스 AI 바리스타 로봇을 출시했습니다. 이 AI 바리스타 로봇은 커피, 에이드 등 20여 종 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데요. 관계자는 무인 운영에 따른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운영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작년 1인당 쌀 소비 역대 최저. 네, 1980년대부터 내리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지난해 또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를 고쳐섰습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국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작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을 기록해 1년 전보다 0.2kg, 10년 전인 2012년보다 18.8%가 줄었고 30년 전인 1992년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도 155.5g으로 줄어 통상 하루에 쌀밥 한 그릇 반 정도를 먹는 셈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GS 리테일 무인 세탁 서비스. GS 리테일이 세탁 전문 기업 크린토피아와 손잡고 무인 세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GS 리테일은 GS 더 프레시 양천 신흥점에 무인 세탁함을 설치 완료하고 무인 세탁 서비스 테스트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테스트 기간 동안 고객 의견을 청취해 개선점을 보완한 뒤 무인 세탁 서비스를 GS25와 GS 더 프레시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중국발 단기 비자 제한 연장. 정부가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조치를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의 경우 지난 7일부터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서울의료원 최신 MRI 도입. 서울의료원은 최신 MRI 장비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최신 MRI 장비인 마그네톤 비타 3.0T는 기존 MRI에서 검사가 원활하지 못했던 환자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인데요. 의식이 없는 응급 환자 및 치매 또는 청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환자, 그리고 숨을 오래 참지 못하는 고령 환자 등도 정확한 복부 MRI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난방비 폭탄의 핫팩, 내복 불티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기습 추위에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방한용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영하 20도 안팎의 기습 한파가 시작된 지난 24일을 전후로 방한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G마켓의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핫팩 판매량이 76%가 증가했고 한기를 막아주는 문풍지 매출도 74% 늘어나는 등 방한용품 매출이 전주 대비 크게 뛰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국민연금 2055년 바닥나. 네, 국민연금이 2055년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예측보다 고갈 시점이 2년 더 빨라진 건데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6일 오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 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0년 1,755조 원까지 불어난 뒤 이듬해부터 줄어들어 2025년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입구 막아버린 건물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가 임대료 40% 인상을 요구했다가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의 카페 출입구 앞에 주차관리 부스를 설치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건물주인 A씨를 업무 방해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건물주가 직권으로 증액할 수 있는 월세 인상폭은 5%로 그 이상 올리려면 세입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핫이슈였습니다.